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서해석학 차원 개수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원 개수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2학년도 15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m 곱하기 n 행렬 A와 관련된 3개의 기본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m 곱하기 n 행렬 m개의 행에서 행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Rm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을 행렬 A의 행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로우 A로 표기합니다. 행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Rm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Rn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을 행렬 A의 열 공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행공간, 열 공간은 어느 정도 직관적이죠. 행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Rm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 열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Rn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 우리 이전 단원인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0이 아닌 벡터, 고유벡터들이라는 것은 개수행렬에 대한 해공간이었잖아요. 자, 그걸 떠올리시면은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한 해공간, 해들의 집합. 이 해공간의 집합을, 영공간의 집합을 이미 말씀드려버렸네요. m 곱하기 n 행렬의 null space, 영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공간은 이 방정식의 해공간이기 때문에 Rn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공간에서 행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Rn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행벡터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스팬 하는 거예요, 스팬. 자, 그런데 스팬하는, 생성하는 이 행벡터들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의 개수, 즉 기저 벡터가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행공간의 차원, 즉 이거를 m 곱하기 n 행렬 A의 랭크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는 이미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행공간의 차원 어떻게 찾는다? 행렬 A의 기본 행연산,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한다.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한 행의 모든 성분들이 0일 때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한다. 이와 같은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본 행렬에서 0이 아닌 성분의 윗성분과 아랫성분을 모두 0이 되게 한 행렬을 reduced low echelon form, 기하행 사다리꼴, 기하행 사다리꼴의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랭크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랭크가 바로 뭐냐면은 행렬의 행공간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공간의 차원인 해공간의 차원은 바로 고유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차원이었었죠. 이미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랭크 설명드릴 때 설명했었습니다. 영공간의 차원, 노테이션은 어떻게 한다? nullity로 이렇게 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 널리티, 고유공간의 차원, 영공간의 차원, 해공간의 차원은 고유벡터를 찾기 위한 선형 방정식에서의 자유변수, 프리베리어블의 개수하고 같았다. 그래서 이 프리베리어블의 개수와 랭크의 합이 바로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다는 랭크 널리티 티어럼이 성립한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영공간 행렬 A에 대한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었어요. 자, 그러면 행렬 A를 보면은, 그리고 벡터 X를 보면은 행렬의 곱을 생각하면은 행렬 A의 행벡터와 벡터 X와의 곱, 즉 내적으로 주어지죠. 그럼 내적이 0인 거잖아요. 내적이 0이 되게 하는 두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로 직교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정의할 거냐면은 Rn 벡터 공간에 공집합이 아닌 벡터들의 집합을 캐피털 S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벡터 X들의 집합의 원소인 이 벡터들의 직교하는 내적이 0인 벡터들의 집합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냐면은 퍼펜디큘러의 이니셜을 따서 퍼프라고 읽을 거예요. S-퍼프. 그러면 이 S-퍼프는 뭐가 된다? 집합 S의 원소들의 벡터들과 직교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이 S-퍼브를 오소고널 컴플리먼트, 직교 여공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했던 행렬 A에 대한 행공간과 행렬 A에 대한 영공간, 행렬 A에 대한 영공간은 행렬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방정식의 헤드의 집합이었잖아요. 즉 서로 두 벡터가 직교하죠. 그러면 행렬 A의 행공간과 행렬 A의 영공간은 서로 직교 여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드린 정확한 명칭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가 되겠습니다. 행렬 A의 랭크, 0이 아닌 행벡터들의 집합, 0이 아닌 행벡터들의 개수, 즉 행공간의 차원과 행렬 A의 영공간의 차원, 프리베리어블의 개수의 합은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같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 정확한 명칭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 기억하는 의미에서는 랭크 널리티 티어럼으로 기억하면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유용한 결과가 있느냐? 랭크 티어럼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봅시다. 행렬 A의 열공간의 차원이에요. 그럼 행렬 A의 열공간의 차원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행렬 A의 전치 행렬에 대한 행과 열을 바꾼 전치 행렬에 대한 행공간과 같지 않나요? 그죠? 행공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공간의 차원은 바로 뭐가 됐었죠? 랭크였습니다. 그럼 행렬 A에 대한 전치 행렬에 대한 랭크.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행렬 A에 대한 전체 행렬의 랭크나 행렬 A의 랭크가 같다는 거. 행렬 A의 랭크는 행렬 A의 행공간의 차원. 따라서 이 결과가 얻어집니다. 행렬 A의 행공간의 차원이나 행렬 A의 열공간의 차원이 같다는 랭크 티어럼. 자, 그리고
지금 행렬 A의 세 개의 기본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행렬은 선형변환과 밀접한 관련을 갖죠. 왜냐?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의 함수가 선형변환, homogeneity property, 동차성질과 additivity property를 만족하는 함수, 가산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변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변환에 대한 동차성질과 가산성질로부터 Rn 벡터 공간에 대한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더라? 선형변환에 대한 표준행렬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 표준행렬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행렬 A로 두면은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형변환이 주어지면은 행렬이 주어지더라. 바로 선형변환에 대한 레인지의 차원이 행렬의 행의 개수가 될 거고, 선형변환에 대한 도메인의 차원이 행렬 A의 열공간이 된다는 거. 그러면 행렬 A는 m 곱하기 n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변환에 대한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의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팩터들의 집합이잖아요. 0벡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X 벡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0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넬이라는 것은 행렬 A의 0공간과 관련되는구나. 행렬 A의 커넬은 바로 선형변환의 커넬은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의 0공간이 되겠다. 즉 선형변환에 대한 커넬은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의 0공간이다. 그러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행렬 A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곱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렬 A의 열벡터들에 의한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열벡터들에 의한 결합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열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을 열공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뭐가 되겠다? 바로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열공간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선형변환이 주어지면 선형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정보로 선형변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커넬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원과 계수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5학년도 11번 문항입니다. 좌표공간에서 좌표공간으로의 선형변환이에요. 그럼 이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은 3차 정사각행렬로 주어지겠죠? 3차 정사각행렬로 주어져 있습니다.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이 바로 선형변환에 대한 행렬이 행렬 A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형변환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변환에 대한 정보는 주어진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 선형변환에 대한 커넬의 차원. 바로 이 행렬에 대한 영공간의 차원. 영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고유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해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 공간의 차원인 기저의 벡터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이용한다. 그럼 바로 계산되죠. 랭크가 계산이 되면 바로 뭐가 계산되나요? 랭크 티어럼에 의해서 행렬 A의 열 공간이 차원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선형변환에 대한 이미지의 차원 구하는 거예요. 행렬 A의 랭크만 구하면 다 해결됩니까? 바로 해결되죠. 자, 행렬 A에 대한 랭크라는 것은
행렬 A의 기본 행렬 연산을 취해서 행사다리꼴이라는 건 뭐냐면은 0이 아닌 성분의 아랫성분들만 다 0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윗성분까지 0이 되게 하는 걸 기약, 행사다리꼴. 자, 그래서 행렬 A의 기본 행렬 연산을 취하니까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네요. 그죠? 랭크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변수의 개수는 0공간의 차원은, 고유공간의 차원은, 행공간의 차원은 여러 개수에서 빼면 되죠?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선행변환에 대한 커넬의 차원은 1차원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열공간의 차원은 랭크하고 같으니까 2가 될 거 아니에요. 열공간의 차원은 선행변환에 대한 이미지의 차원이 되더라. 그래서 랭크 구함으로써 바로 해결됩니다. 이번에는 2014학년도 24번 문항의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기억. 유리수 전체 집합 Q에서 Q3 공간은 R3 공간의 부분 공간. 자,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벡터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의해 닫혀있는 벡터 공간을 말하죠. 이때 이 스칼라는 R3 공간의 부분 공간이 의미하니까 실수체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럼 Q3의 벡터, Q 벡터로 선택할까요? 여기에 실수체의 스칼라 곱입니다. 돼야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동차선, 스칼라 곱셈. 스칼라 곱. 벡터 덧셈은 명백히 되죠. Q 벡터와 Q 프라임 벡터. 그런데 스칼라 곱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즉 부분 공간이 되지 않죠. 기억은 것이 되겠습니다. 니에는 좌표 공간의 부분 공간. 좌표 공간의 부분 공간을 보니까 바로 평면이네요. 법선 벡터가 1, 5, 마이너스 1인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 대해서 좌표 공간에서 평면과 또 다른 벡터 공간의 디렉션, 벡터 공간이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디렉섬으로 표기한다고 했었어요. 현대대수학에서. 이 디렉섬과 좌표 공간이 같게 되는 거네요. 디렉섬과 좌표 공간이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렉섬으로 좌표 공간의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U는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W라는 벡터 공간이 어떻게 돼야 되지? 좌표 공간의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만 주어지면 되겠죠. 그럼 좌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방금 요 평면의 법선 벡터. 그러면 W라는 부분 공간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방향 벡터가 뭐인 법선 벡터가 되면 되죠. X 마이너스 5가 아니죠. 1,5, 마이너스 1이니까 법선 벡터가 5분의 Y 마이너스 1분의 Z. 그럼 존재하죠.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좌표 공간에서 좌표 공간으로의 선형사상에 대한 맵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렬이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 맵으로 선행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죠. 좌표 공간에 대한 표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 선행 변환에 대한 핵의 차원 구하는 거네요. 핵의 차원이라는 것은 선행 변환에 대한 행렬이 구해지면 행렬에 대한 영공간의 차원. 근데 행렬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행렬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레인지에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 그럼 x 빼기 y가 0이고 2y가 0이고 x 빼기 3z가 0인 겁니다. 그럼 x, y, z 다 뭐인 경우밖에 없나요? 0인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주어진 선행 변환에 대한 커넬은 0벡터밖에 없습니다. 0벡터 하나밖에 없어요. 즉 커넬의 차원은 1차원이 아니라 0차원이 되겠죠. 0벡터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행렬을 구해서 해도 됩니다. 자,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이원 벡터에 대한 x가 1,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럼 1, 0,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y 좌표가 y 성분이 0인 거죠. x에다가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2, 0입니다. 그리고 z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x성분, y성분은 0이죠. 그러면 표준 단위 벡터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죠. 이 세 개의 이미지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이 선행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 표준 행렬에 대한 영공간의 차원. 랭크를 구하면 바로 영공간의 차원이 나오죠. 그러면 0이 되는지, 즉 이 표준 행렬에 대한 랭크는 3이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술할 것도 없죠. 자, 기억. 스칼라 곱과 벡터 시스템에 닫혀 있어야지 부분 공간이 된다. 자, 니은. 디렉섬이 좌표 공간과 같으려면은 디렉섬을 생성하는 부분 공간들이 서로 직교 여공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존재한다. 자, 디귿은 레인지의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인 커넬. 0벡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원이 0차원이 된다는 것. 옳은 것은 니은만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14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항이네요. R4 벡터 공간에 서로 다른 5개의 벡터입니다. R4 벡터 공간인데 서로 다른 5개의 벡터예요. 그럼 이 5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일 수가 없죠. 적어도 한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에 의해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5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을 V라고 뒀습니다. 이 벡터 공간 V에 대한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벡터 공간 V와 Rn 벡터 공간이 동형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자연수 N은 4 이하이고 0보다 큰 거죠. 자연수니까 1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연수 N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이게 참. 자, 니은은 5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 R4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인 V의 기저. 될 수가 없죠. 5개의 벡터인데. 디멘전 V는 4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5개.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니은 거짓. 5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 V의 디멘전이 2, 즉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개. 얼마든지 존재하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특별히 서술할 게 없죠.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15번 문항입니다. 실수체 위에서의 벡터 공간 V가 행렬을 원소로 갖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을 원소로 갖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정사각 행렬 A로 선형사상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형사상에 대한 행렬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형사상에 대한 성질은 이 행렬에 대한 정보로
바로 얻을 수 있겠죠. 행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맵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뭘 구하는 거냐면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 바로 선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의 차원 구하는 겁니다. 선형 사상 이미지의 차원은 바로 선형 사상에 대한 행렬, 이 행렬에 대한 열공간의 차원이잖아요. 열공간의 차원은 랭크 띠어럼에 의해서 행공간의 차원, 즉 랭크를 구하면 바로 해결됩니까? 간단한 문제죠. 바로 주어져 있잖아요. 행렬이. 랭크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 사상에 대한 행렬입니다. 벡터 공간의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행렬이 딱 이렇게 주어지는 이 행렬에 대한 랭크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행렬의 기본행 연산 1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2행이 더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0이 아닌 행의 개수. 딱 나오나요?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그러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하죠. 랭크가 2입니다. 랭크가 2니까 열공간의 차원 또한 2가 되겠죠. 랭크 띠어럼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염공간의 차원은 0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선행 변환에 대한 이미지의 차원, 즉 열공간의 차원. 그러면 차원이라는 것은 벡터 공간을 생성하면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에서 설명해놨어요. 자, 주어진 선형 사상에 의한 행렬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행렬을 생성하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개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존재하는지. 지금 풀 때는 0이 아니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C도 0, 요것도 0이 돼버리면 랭크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C가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닌 게 과연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을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 행렬은 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C와 D 빼기 A 빼기 B가 0이 아니라면은 0일 때만 이 두 벡터에 의한 1차 결합이 0이 되죠. 0이 아닌 경우는 0이 될 수가 없죠. 왜? 이 벡터를 딱 보면은 0인 성분에 0이 아닌 성분이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벡터들을 0이 되게 하는 스칼라들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0이 아닌 성분에 0인 성분에 0이 아닌 성분이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0이 되게 하려면 이 스칼라가 0일 때밖에 없잖아요. 즉 기저 벡터가 바로 뭐가 됩니까?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개가 나오죠. 즉 2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엄밀한 서술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B1, B2 행렬. 그럼 B1과 B2에 의해서 이 행렬은, 이미지에 의한 행렬은 생성이 되죠. 이제 보여야 될 거는 B1과 B2가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이 되려면 이 스칼라들이 0일 때밖에 0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0이 아닌 경우는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원과 계수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차원과 계수단원을 리뷰를 하면은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한 3개의 기본 공간, 행렬 a의 행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행공간, 이 행공간의 차원을 랭크라고 하죠. 그리고 열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 열공간, 이 열공간의 차원은 행렬 A의 전체 행렬의 행공간이 열공간이므로 바로 행렬 A의 행공간의 차원과 같다. 즉 랭크하고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리를 랭크지향. 행공간과 열공간은 어느 정도 직관적이에요. 행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 열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 자, 그런데 영공간은 직관적이지 않죠. 영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 게 편리하느냐? 제가 영공간을 언급할 때는 영공간, 해공간, 심지어 고유공간. 다 같은 의미죠. 영공간, 해공간, 고유공간. 특히 고유공간은 고유벡터들에 의한 집합. 해공간이라는 것은 행렬 A와 벡터 X에 의한 이 방정식들의 집합. 그러면 행렬 A의 행벡터들, 이 벡터와의 내적이 0. 그래서 행렬 A의 행공간과 행렬 A의 영공간은 노테이션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null of A. 이 영공간의 차원을 어떻게 표시한다? nullity of A. 그래서 행렬 A의 행공간과 영공간은 직교의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기하학적 중복도와 관련되는 영공간의 차원은 고유벡터의 기저의 벡터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이용한다. 정확한 명칭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 행렬 A에 대한 랭크와 자유변수의 개수인 영공간의 차원의 합은 행렬 A의 열의 개수. 그리고 지금 행렬 A에 대한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을 했었는데 행렬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행렬 A를 갖는 선형 변환이 주어짐을 뜻하죠. m 곱하기 n 행렬 A는 어떤 선형 변환과 관련이 된다? 바로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과 관련된다.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는 레인지의 차원의 개수가 행렬 A의 행의 개수, 도메인의 차원이 행렬 A의 열의 개수. 그러면 행렬 A의 커넬은 레인지의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바로 뭐하고 관련된다?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영공간.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것은 행렬 A의 열벡터에 의한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따라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행렬 A의 열공간과 같다는 것. 지금까지 차원 계수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형정리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